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한번 네. 들여다볼게요.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완패를 하면서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진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긴급의원총회 열렸는데 김기현 대표가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런 네.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정계 은퇴 D-187 아니 오늘이니까 186일이래요. 벌써 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어제 의총 분위기 어땠어요?라고 제가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 돌려서 취재를 했는데 네. 다들 좀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분들이 조금 그 비윤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가 정신 잘 못 차린 것 같다. 분위기가 어떻게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호리병에 불이를 받고 막 먹이만 찾는 그런 새 이런 게 바로 오늘 우리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니냐. 너무 안타깝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지도부가 계속 갈 수 있을까?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진단들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총선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얘기는 네. 일단은 총선까지 가겠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나는 계속 할 거야. 나는 절대로 그만둘 생각이 1도 없어. 뭐 이런 의총에서 얘기인 거죠. 뭔가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발언하신 분들이 소수였다는 거고요. 이제 제가 취재한 거는 뭐 32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 허은하 의원 라디오에 나와서 25분 정도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체로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싸우자라는 거였고 뭐 서병수 의원이나 아니면 홍문표 의원이나 이런 다선 의원들이 이제 평소에 어떤 페이스북이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셨던 주장대로 말씀을 하셨지만 네. 맞아요. 우리 그렇게 바꿔야 돼요. 뭐 김기현 대표 물러나세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메다에 와 있는 것 같다고 했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그냥 나와버리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 사태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이 난국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사실 수도권에서 그리고 거의 더블 스코어로 패배했기 때문에 네. 사실 정치에서 있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지더라도 이렇게 크게 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쩔 수 없어. 여기는 국민의힘이 강서구는 워낙 험지고 뭐 김태우 후보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열심히 잘하면 돼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이한 처방인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총 안에서 좀 격하게 논의가 될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당초 한 의원들이 다 이제 금귀월내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전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많으니까요. 지역에 내려갔다가 이제 월요일 날 오는데 일요일 날 이제 4시 말고 한 5시가 되든 6시가 되든 좀 늦춰서 좀 길게 하고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좀 성투대회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도부에서 4시로 딱 규정을 하고 이미 이제 공지했기 때문에 시간을 못 바꾼다 뭐 이래서 4시에 그냥 시작을 한 건데 뭐 길게는 하긴 했습니다. 5시간. 상당히 길게 해서 5시간 가까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의원은 길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5시간인데 그래도 다 뭔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일부러 길게 한 느낌을 준 것 같다. 일부러 길게 한 느낌. 그렇지만 내용은 버킹검이다. 그러니까 대체로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었다. 이거 답답해서 중간에 나오고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착석은 했었다. 그런데 정말 실망스럽다는 분이 있었는데요. 네. 내년 수도권 총선에서 이 분위기로 계속 간다면 국민의힘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의총이 앞서서 사실은 네. 그 분위기를 좀 가늠할 수 있었던 게 토요일에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알려진 거죠? 처음에 토요일 한 오전 8시께 일보가 나왔는데 이철규 사무총장 뭐 사임 사퇴 의사를 밝혔다라는 것이고 뒤이어서 박성민 사무부총장 뭐 등등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
그 메시지를 보면 오전 7시 50분에 이철규 의원이 가장 먼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네. 이제 요거 아무데도 얘기가 안 나오고 아마 이게 뉴스바사삭 단독일 것 같은데 요런 얘기는 똑같아요.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해서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하루속히 당이 하나 되어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결한다. 뭐 이제 이런 메시지예요. 네. 근데 뒤이어서 박성민 부총장이 오전 8시 46분 쭉 올리거든요. 네. 강대식 등등 유상범, 박대출 중중 이제 거의 복부 수준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를 앞뒤만 조금 바꿔가지고 메시지를 했는데 심지어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 수석 대변인인데요. 남의 메시지를 포워딩한 거를 올렸어요. 아, 그대로? 그대로 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 이게 지난 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지도부의 태도가 이런 거냐. 그러니까 거의 복부 수준으로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줄줄 쭉 올리는데 내용은 뭐 앞뒷말만 뭐 그 예컨대 뭐 무슨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이라고 하면 당의 발전적 도약과 안정을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올리는 게 이게 맞는 거냐. 너무 이제 진정성이 좀 안 보인다. 진정성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복붙을 하고 알려드립니다. 남의 거를 포워딩해서 이렇게 앞에 거 좀 지워든지. 예, 뭐 그런 알려드립니다라도 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냐. 이거 좀 너무 무성의하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쭉 의견이 잇따라 올라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무도 메시지를 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 선거 참패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부가 대하는 것인지 이 물러나는 태도에서도 진정성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선거 직후에 열린 회의에서 임명직 이제 사태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아니 그럼 선출직은? 이런 의문부호가 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선출직은 아니 이게 임명직 총사태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다른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김기현 대표 안 물러날 것 같다. 그만둘 생각에 일도 없다고 한다. 아마도 그만두게 된다면 이철규 사무총장 수준에서 정리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전달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다들 부글부글한 거죠. 실제로 물론 그 이번 공천의 책임은 김기현 대표에게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김태우 후보 자체를 지난 5월 18일 날 대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석 달도 안 돼서 8월 14일 날 그냥 사면만 해도 되는데 복권까지 시켜서 그리고 그렇더라도 굳이 다시 그 후보를 출마시킬 이유는 없었지만 기어코 그 후보를 똑같은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당 지도부 특히 김기현 대표가 무공천했으면 좋겠다 좀 부담스럽다 이 선거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선거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기류가 있다가 갑자기 공당의 자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김태우 후보를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앞서서 강서구 현장을 뭐 제가 시장 재래시장도 다니고 수산시장도 다니고 지하철역도 가고 막 동네 골목골목 뭐 그 주민센터 앞에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만났는데 그 부분을 따끔하게 지적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길래 그 사람을 다시 또 내세워서 40억 애교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책임이 있긴 하지만 김기현 대표도 어찌됐든 총출동해서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상주하면서 그 선거를 지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총장 선에서 자 책임지고 끝냅시다. 박수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선거를 지휘했던 총사령관으로서 내 책임이 크기 때문에 나부터 물러나겠다. 라고 하는 게 맞죠. 그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정치에서. 그런 식으로 좀 예상을 했었죠. 그렇죠. 사실 어떤 그런데 면에서는. 이제 전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용산은 용산대로 또 김기현 대표는 김기현 대표대로 전부 다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다른 평범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좀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기류가 있는 것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도 그
그 최고위 지도부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네. 특히 어느 쪽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냐면 수도권 배현진 최고, 김병민 최고, 그리고 장해찬 청년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로 수도권 플러스 젊은 최고위원들이죠. 네. 이걸로 안 된다. 세게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된다. 뭐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위에서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이었냐면 네. 김행 후보 물러나잖아. 김행 후보로 퉁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부 논의에서. 김행 후보 사태로. 예, 김행 후보가 사퇴하니까 이걸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이 세 최고위원들은 그걸로는 안 된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고 한 것이 임명직 지도부 총사퇴.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수준인 것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라고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네. 창피해서 옮기지 못할 수준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 물어봐. 그럼 기자는 물어봐야지.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죠? 계속 네. 물어봤는데 네. 여하튼 약간 자중질환 분위기고요. 이러저러한 갑론을박이 있지만 제가 국민의힘 이렇게 뭐 아주 딥하게 취재를 현장 매일매일 이제 접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그럼 무책임이 참 상당하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선제적으로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 탓이요. 하지 않는 분위기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당직 인선을 발표를 했어요. 네. 신임 사무총장의 지역구가 경북 영천 청도인 TK 재선 네. 이만희 의원이 임명이 됐어요. 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오면서 막 취재를 했는데 이만희 총장에 대해서 이분은 김기현 대표하고 손발을 맞추는 김기현 라인이다. 이제 이렇게 그 주장하는 정치권 관계자가 있어서 다시 확인을 했더니 이분이 그 선거 때 수행실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 아무나 안 시킨대요 주변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다. 친윤이다. 친윤이다. 그러니까, 예, 친윤이다. 확실한 친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내년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아무나 앉힐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그렇죠. 네.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 간의 그 카톡 주고받은 사진이 공개됐죠. 네. 예,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이렇게 뭐 이런 내용이 나와서 화제가 네. 됐었는데 이만희 총장을 대상으로 한 거냐라는 게 설왕설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오전에 이 취재를 세게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었어요. 이만희 총장이 아니라 그때 전달됐던 것은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사무총장으로 가는 것. 요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사무총장으로 가면 왜 쫓겨나는 건데?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박대출 의원은 정치적으로 장제원 의원하고 가깝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장제원 라인의 복원, 그 다음에 김기현 라인. 그리고 용산과의 관계 이런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당의 주도권을 또 휘둘리거나 흔들리거나 이렇지 않고 용산과 김기현 대표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어떤 라인을 세우기 위한 조처여서 이만희 총장이 된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잘된 인사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네. 그 밖에 다른 라인들에서는 특히 이제 장제원 라인에서는 박대출 의원을 좀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정치권을 취재를 해보면 그 관계망들을 다 취재를 해야 돼요. 누가 그러네요. 누구랑 친하고 누가 누구랑 뭐 이런 게 잘 안 되면 엇나간다. 그래서 상당히 전화 통화를 많이 해야 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다. 오늘 요즘 굉장히 바쁘셨다. 예, 바빴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건 딴 데서 잘 확인을 안 해준다는 거. 예. 보도가 잘 안 나옵니다. 바사삭에서 확인하실 수 네, 있습니다. 바사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번 쇄신안에 이제 당직 인선에 네. 뭐 수도권이나 충청권 이사 전면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무총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총선 때까지. 그렇죠. 예, 지금 실무를 담당하는데 TK 인사를 인선을 했다? 여기서 이제 의문부를 찍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수도권하고는 상당히 멀어진 인선이죠.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사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되는 게 영남 지역당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의원들은요, TK나 PK는 사실은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구이고요. 영남 지역당에서 벗어나서 전국 정당화를 해야, 특히 수도권에서 상당히 의석을 차지해야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이제 그 중간 평가를 잘 넘어가는, 그리고 정권이 안정되고 그리고 또 뭐 차기 정권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생기는 건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전히 영남 지역당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싹 다 영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 지도부가 수도권 선거를 핸들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혁신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한데, 과연 만들어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장 새로 된 김성원 의원이 작년에 수회 때 사진 좀 잘 찍어야 된다고 했던 그 징계받았던 분이 또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유이동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이제 평택의 지역구이긴 한데 유승민 대표하고 가까운 분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지금 상황 많이 바뀌고 있지만 여하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유이동, 뭐 김성원, 박정하, 뭐 요 정도, 그 윤희석, 뭐 이 정도 좀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전반적으로 보면 이 지도부로 내년 총선까지 계속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파란이 닥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이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 5선 중진이시죠. 네. 서병수 의원이 김기현 대표에서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있냐. 그럴 각오가 없으면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어야 할 당이 대통령실 뒤치다거리만 골몰하지 않았는지 되새겨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의 그 중진 의원들 취재를 하면 늘 당이 좀 중심을 못 잡고 대통령실에 너무 끌려다닌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정해야 당의 입장이 정해지는 시기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내년 총선 앞두고 공천 문제 가지고 뭐 당내 분란을 만들면 또 본인에게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기자들하고 전화 통화할 때는 세게 말씀하시지만 이른바 이제 온더 레코드로 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다거나 텔레비전 토론 프로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들을 세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나 의원도 어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비겁함, 우리 안에 비겁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하튼 그동안 공개 비판을 자제해 오던 그 서병수 의원이 이렇게 나선 것은 굉장히 큰 변화이긴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서병수, 홍문표 두 중진 의원들이,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은 대놓고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고 했고요. 그리고 홍문표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충남 홍성, 예산 뭐 이쪽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김기현 대표 물러나지 않으면 원외위원장들 중심으로 해서 연판장을 돌릴 것이다. 그 규모가 한 7, 8명 되는데 서울, 경기, 인천, 충청, 호남 뭐 이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원외위원장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당 중진들이 이렇게 나서면 상당히 큰 목소리와 파장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주장이 당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될 것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가 서병수 의원도 홍문표 의원도 이제 이런 말 올려도 이게 좀 노인 비하는 아닙니다. 이분들의 워딩을 그대로 옮기는 거니까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전부 뒷방 노인들 아니냐. 네. 우리 당의 젊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당은 국민의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젊은 초재선 의원들이 지금 그분들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고요. 세력이 없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소리에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이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한 분이 중요하고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쫙 단결하고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어떤 상명하복의 개념으로 김기현 대표도 존재를 하고 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일치 단결해서 쫙 가야 된다라는 판단은 하지만 자, 우리 당이 지금 민심이 흉흉하고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고 경제 지표가 매우 안 좋고 외교적으로도 이 길은 아니고 역사 왜곡도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일본 문제도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중국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전반적인 국민들의 의견을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중진들의 목소리는 그저 그냥 뒷방에 계시는 세력이 없는 젊은 초재선 의원들이 따르지 않는 이런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취재하기로는 다선 의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기가 막힌 소리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당을 꾸준히 해오고 보수 정당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좌표와 뭐 이런 노선을 그려왔던 분들인데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은 친윤계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과거 뭐 예전부터 민정당 시절부터 쭉 정치를 해왔던 그런 보수 정당의 뿌리에 해당하는 분들의 주장을 별로 중요하게 듣지 않는다는 것은 글쎄 새로운 변화의 출발이라고 봐야 될지 뭘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험악하다. 국민의힘 내부는 상당히 험악하고 대체로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아, 이 당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 친윤 의원이죠. 이용 의원이 서병수, 홍문표 두 다선 의원한테 솔선수범하라고 했어요. 그만두란 얘기죠. 아, 네. 그러니까 쓴소리를 하니까 네. 뭐라 그랬냐면 선당우사하는 모습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부터 보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임명직 일괄사퇴라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렸고 이제 우리는 원팀으로 결집해서 내년 총선에 대비해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웬 말입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부추기는 공개 언행은 우리를 화합시킬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장해찬 최고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 책임론이 나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대통령을 흔들고 본인들의 공천 기득권을 확보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국민과 당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중구난방 흔들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좀 더 센 얘기가 나옵니다. 어려운 선거라고 뒤로 물러나서 훈수만 두던 웰빙들. 웰빙들. 네. 야당과 싸울 때는 발을 빼고 방송 출연도 안 하다가 뒤늦게 신나서 떠드는 기회주의자들. 예, 이런 분들이 쇄신 흐름에 올라탈 자격이 있냐. 예,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대통령부터 걸고 넘어지는 못된 버릇은 버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센 발언이네요. 네, 염치가 있어야 된다. 네, 대통령 덕분에 정권 교체하고 지방선거 승리했다면 어려운 상황일 때 용산 탓하며 흔들기 전에 우리의 역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웰빙들, 뭐 기회주의자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대통령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가기로 했으니 이런 다른 얘기들은 그야말로 불필요한 좀 쳐내는 얘기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어제 의총 길게 했지만 이 의총장에서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주류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개개인 한 분들이고 아무래도 앞으로는 지금 뭐 서병수 의원이 됐든 그리고 홍문표 의원이 됐든 이 다선 의원들에 대한 물러나라라는 요구가 빗발칠 걸로 보입니다. 네. 상당히 국민의힘 비윤 다선 의원들은 상당히 처지가 곤란하거나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참모들에게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게 보선 이후에 이제 첫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차분하고 지혜롭게 그냥 어찌 보자면 그냥 뭐 평범한 멘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현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용산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용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네. 어떤 용산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이다. 예,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쳐지면 우리는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내년 공천도 있는데 뭐 이제 이런 등등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용산에서도 비슷한 맥락에 이제 앞서 뭐 저 누굽니까 저 장해찬 최고위원 또 이용 의원과 같은 비슷한 맥락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중진에 대해서 다선 의원이면 자기를 희생하고 물러난다든지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누구를 잘라라 쳐내라 이런 것은 권력 다툼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대위 전환 가능성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데요. 자기 희생 없이 흔들기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희생의 포인트가 있는 건데요. 희생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지역구에서 물러나라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을 굉장히 추앙하고 있잖아요. 김기현 지도부에서 이제 그런 제2, 제3의 하태경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좋은 지역구에 있는 다선 의원들 전부 빠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정치 초년생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갈 것인가? 그 자리를 누가 채울 거냐? 네. 대통령과 친한 분들, 뭐 40년 지기 이런 분들이 갈 거냐? 아니면 정말 정치 초년병들이 갈 거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상당히 형해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네. 대통령과 친한 분들이 많이 채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용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친윤 지도부를 세우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해서 어찌됐든 용산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포석이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읽을 수 있는 게 네. 이제 요 언급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이 중심을 잡고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한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답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비대위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비대위 하지 말고. 비대위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 선거가 굉장히 불리하고 어려울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취재해 보면 국민의힘 안에서조차도 우리 아마 한 15% 내외로 질 것 같아요라는 얘기들을 이 선거 초반 때부터 나왔던 네.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고 나쁜데 그러면 이후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제대로 갈 수 있냐. 혹자들은 김기현 대표 체제 말고 다른 체제를 세우기 위한 뭐 방침 차원에서 무리하게 김태우 후보를 공천해서 내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설도 있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는 아니다라고 용산에서 지침을 주는 방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러면 우리 비대위 말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열심히 한번 해봐요.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통용되어 왔는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 당장은 이렇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선거가 이제 6개월에서 5개월, 4개월, 특히 이제 지금은 국감 때문에 국회가 정신이 없지만 10월 말에 국감이 끝나고 네. 11월이 되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에 있는 원외위원장들이 이 분위기를 우리 선거하기가 어렵다. 강서구에서 상당히 많이 확인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우리가 내년에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 이 체제를 그대로 용인하고 이대로 갈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주일, 2주일 상간에는 뭐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국감 이후는 분위기가 상당히 바뀔 거다. 특히 수도권에 명운이 걸린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는 정말 본인의 모든 걸 다 거는 싸움이기 때문에 올인이거든요. 다 거는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121석이 걸려있는 수도권에서 원외위원장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 지겠습니다. 이럴 수 없죠. 예, 바뀔 겁니다. 예. 2주 후, 국감 후에 전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가장 뜨거운 분들이 이분들이 아닐까 싶긴 한데 누구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랑 네. 안철수 의원이 아주 뜨겁게 맞붙어 있는 상태인데 안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기자회견했어요. 네.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제명을 위한 서명 운동도 받았고. 그렇죠.
11시 20분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뒤 무렵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지금 저도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되는지. 네. 구글 폼에 들어가지고 해봤더니 결과는 알 수 없더라고요. 근데 한 10,000몇천 명께서 여기 동참을 했다고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공개를 했고 관련된 보도가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선거 중에도 욕설 논란으로 두 분이 이제 막 붙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본질적인 이슈로 붙고 있다.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지금 저격하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준석 너 때문에 우리 선거 졌거든, 이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국민들이 맞아요 그렇게 동의를 해주실지, 지금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도 표심을 잡는 차원에서라도 안철수 의원의 지금 정치적 스탠스는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사실 제일 불쾌한 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거의 근사치로 18% 표차를 맞췄죠. 네. 이게 바로 그 사이비 평론이라는 건데, 이게 사이비 평론이냐?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미운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 부분을 존중하는 태도,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 때문에 당신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녀가지고 악영향을 선거에 끼쳐서 우리가 다진 거야, 그러니 네 책임이야 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보면 네.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요청한 당 윤리에 제출하겠다 밝히면서 네. 기자회견에서 멘트가 저는 좀,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잊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서 당 쇄신을 위해 치켜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망방자함이 극에 달했다. 언제까지 이 응석바지가 당의 분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둘 것인가. 네. 지켜보고 계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부 총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당내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요 기자회견 바로 직전에 이준석 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네. 눈물까지 보였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소송과 관련해서,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마스크로 눈물 찍던 기자회견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그래도 휴지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휴지로 이제 눈물을 닦으면서 지금 잔뜩 휴지를 뭉쳐지고 있는 장면 지금 사진으로 보실 텐데. 그런데 좀 상당히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많이 답답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린 대목은 바로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언급하다가 이제 왈칵 눈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최수근 상병 사건이,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상징 자본이라고 하면 공정, 정의, 상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국회 상임위장이었나요? 이제 출석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국민적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 정의로운 검사의 표징처럼 됐고, 그 상징 자본 덕에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의 당선까지 된 이런 분인데, 최수근 상병 사건을 어쨌든 그 로직대로 어쨌든 법률의 절차에 맞게 수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을 지금 항명죄로 기소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데 그조차도 지금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당은 막고 있는 이런 형국이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정의냐, 뭐가 공정이냐, 뭐가 상식이냐.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를 내세워서 선거 캠페인을 할 때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상식적이고 훨씬 더 공정하고 훨씬 더 정의로운 그런 나라를 만들겠노라 선언을 하면서 캠페인을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때보다 더 못하거나 후진 상황에 봉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말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섭외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안 나오려고 해서. 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어쨌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라디오 방송이나 네. 텔레비전이나 보면 너무 안 나온다. 제발 나와서 입장 표명을 하시라라고 요청을 드리는데 섭외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오늘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집단 무건수행 저주를 좀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줘라.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건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특히 민주정당은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뭐 지도 방침에 따라서 하명받은 대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표명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안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정권 전반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될 거다. 지금 제일 뼈아픈 거는 지난 1년 반의 집권을 통해서 지난 정부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이제 평가 자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민생보다 이념을 추종하고 정책보다 정당 장악에 몰두했던 모습이 나은 모습부터 벗어던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이거 즉각적으로 당이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해야 되고 R&D 예산 삭감, 그다음에 의대 정원 확대 뭐 이런 것들도 정책 실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국민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갈까요 이대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 전 대표가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잘 되고 있으면 긍정평가가 높아야 옳죠. 그런데 지금은 부정평가가 60%에 달하는 거고 긍정평가가 30% 박스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집권 초반부터 1년 반 내내 이어지는 지속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지지율 40% 맨날 이 벽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정치평론가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부정평가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평가가 유지되는 한 내년 총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는 돼야 총선에서 전부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고 선거 캠페인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면 다 대통령 사진 내리고 자기 어떤 능력으로 좀 선거를 각자 도생으로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 제기인데 그거를 받아서 김기현 지도부가 변화하고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갈지 그게 아닐지에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의 향후 비전이 갈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 잠깐 하면 네.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의도 복귀 임박했다. 언제쯤이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제 제가 이재명 대표께 내일 나오십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당초는 오늘 나오실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 예상도 당직자, 있었죠. 당 사무처 관계자들은 오늘 나올 걸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건강 상태가 다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복귀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도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금 검찰이 계속 기소하고 있고요. 그 기소에 따라서 재판 계속 불려가야 재판이 되고요. 계속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기소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수사는 계속된다. 뭐 이런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 내가 죽어야 이 수사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 정도로 이제 검찰은 수원지검을 다시 이제 어디 부서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를 다 재구조화해서 또다시 이제 수사에 나선다라는 이제 전망 섞인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것도 감당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 이제 내년 선거 앞두고 당내 통합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총선 전략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감
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정감사 질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댁에서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어서 적어도 이번 주에는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네.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모양새예요. 근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제 승리를 한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힘을 좀 얻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 이전과 이후로 나눴을 때 네. 정치적 상황이 너무 많이 변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보시나요? 사실 단식을 결행할 때 당시에는 정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입법을 해도 뭐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사람을 또 국회에서 의결해서 방통위원으로 보내도 최민희 의원 뭐 임명장을 안 줘서 지금 6개월이 넘도록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판판이 어떤 그 대통령의 벽에 막혀서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또 뭐 이재명 대표 또 체포동의안이 언제 오니, 오면 뭐 어떻게 할 거니, 뭐 가결표 몇 명이니, 늘 이제 이런 게 이슈였어요. 그런데 단식을 결행을 하고 그리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뭐 특검을 요구하고 뭐 이러면서 24일 동안 이제 단식을 하면서 그 전과 그 이후로 당내에서도 분란이 상당히 그 좀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주장하시는 몇몇 분들은 있지만 그분들은 좀 개별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걸로, 네. 그리고 뭐 윤리심판원에서 또 정리가 되겠지만 이제 그것은 사실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언론에서는 지적을 하지만 민주당 전체 지도 체제 안에 있는 분들이 판단할 때는 그거는 그냥 안고 가는 문제이고, 내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결정에 의해서 걸러질 문제지 당신 그만두세요 이런 방식으로 촌스럽게 정치 안 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심판론으로, 그러니까 정부 심판론으로 그 강서구청장 선거를 치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제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치른 선거지 이게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이 엄청나게 역할을 훌륭하게 해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예, 그렇기도 네. 하고요. 홍익표 원내대표 제가 그날 밤에 인터뷰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뻐서, 민주당이 너무 잘해서, 민주당이 좋아서 진교훈 후보를 당선시켜준 선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건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민주당은 수권 능력이 있는 대안정당인지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일로서 평가받는 대한야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국민들이 본인들에게 그 표를 주는 것이지, 우리도 제대로 잘 못하면 똑같이 회초리 맞고 똑같이 평가받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2주 정도 남은 그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실력을 보여줄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돼서 박정원 대령 특검 이거 요구를 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에 태우긴 했으나 이 패스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느립니다. 느린 그래서 패스트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내년 5월, 그러니까 멀었어요. 그리고 본인들 끝난 다음이에요, 임기가. 그러면 할지 말지도 모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그리고 여당의 동의를 받아서 이 특검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과 이슈가 되고 있고요. 당초에 이재명 대표 단식하기 전부터 그것은 박광원 원내대표 체제 때부터 주장했던 바인데 1특검 4국조 얘기했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유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안 올 겁니다. 네. 예, 이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민주당이 야당다운 결기를 보이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적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실력, 우리 뭐 야당이 뭘 해요, 이게 아니라 야당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통해서 민주당이 살아있다. 아, 저 정당 괜찮네, 일 좀 하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169명인가요? 7명인가요? 예, 의원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얘기 잠깐 하면 이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이후에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극심했는데 네. 이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문제 정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네.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명계 어떻게 될지 이런 게 좀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제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모두를 향한 경고다. 모두를 향한 경고다. 예, 그러니까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다 싹 다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수박 당도 감별까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수박 색출 이런 것도 옳지 않고 그리고 분당 뭐 불가능한 있지도 않은 일을 상정해 놓고 분당할 수 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마치 현실인 것처럼 매체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어. 원칙대로 처리하겠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예,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친명이든 비명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 문제는 그 다음 이슈다라고 민주당 분들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분열을 촉진하거나 예컨대 그걸 해당행위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뭐 그런 방식으로 기여한다면 그 당 지도부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도 같은 판단이라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너무 싫어한대요. 수박 색출, 수박 이런 말 너무 싫어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